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초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던 우리 선박 한국 케미호와 또 선장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되었다가 억류 95일 만인 지난 9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국 케미호의 납포의 원인 그리고 경과와 상황에 대해서 최요한 평론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제가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뀌었네요. 어떻게? 제가 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 한국 케미호 납포 사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먼저 좀 알려주세요. 예. 한국 케미오의 소유 선사인 DM 쇼핑이라는 회사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케미오는 지난 2021년 1월 4일, 1월 초에 호르무즈 해역 공해상에서 이게 어느 나라의 바다도 아닌 공해 모두 다 인정해야 되는 그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어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으로 다시 끌려갔어요. 이 케미오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이 있었고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케미오에는 7,200톤 상당의 석유 화학 제품을 싣고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던 중이었거든요. 이게 납포되자마자 이제 일단 오후에 가족들에게 납포 사실이 통보되었고, 그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외교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그 처음에는 이거 그 해적들의 소행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추측성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잠깐 여담이지만 요즘 21세기대 해적들이 있습니다. 진짜 해적이 있더라고요. 네, 해적 있어요. 그 옛날하고 달리 현대화된 해적들은요, 정말 최첨단으로 무장한 장비, 중동의 석유와 동아시아의 국가 무역 상품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요충지인 말라카 해변이나 이 아라비아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1세기 들어서는 해적질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소말리아 해협이에요. 소말리아는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예, 소말리아가 해적들의 거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말리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거든요. 무정부 상태예요? 예,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은 좋든 싫든 배들이 이 지역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해적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케미오에 납포되었다 이 얘기 나올 때 아이고 또 이거 해적들, 해적들. 소말리아 해적실 한 놈들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큰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군 이거 정규군이거든요. 이란 혁명 수비군 납포라고 해서 화들짝 놀랐죠. 이게 단순한 노략질이나 그게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치적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당시에 그 한국 케미오 납포에 대해서 이란 혁명 수비군이 발표한 것하고 또 우리 그 선사가 발표한 거하고는 뭐 거의 전혀 달랐죠, 내용이? 그렇죠. 일단은 그 이란 혁명 수비군이 발표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이란은 거의 언론사들이 국영 방송 아니면 국영이고 그래요. 다 이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데요. 납포된 그 다음 날 일단 이란 정부 대변인이 발표하기를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거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한국 케미오가 납포됐는데 무슨 돈을 납포된 거에 대해서 케미오가 인질로 잡힌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 70억 달러 인질로 잡고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거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이란 정부 대변인은 그날 이제 오후 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란 자금 70억 달러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70억 달러는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반관용 메흐르 통신이라는 데에 따르면 예, 예. 이게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납포됐다. 반드시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관영 매체죠, 메흐르 예, 통신은. 반관용 메시지. 예, 예. 예, 또 이제 반관용 타스뉴스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타스뉴스가 유명한데, 근데 음. 어쨌든 이 케미오가 납치된 데가 그레이터 툰부섬에서 한 17.6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더 웃긴 게 한국 외교부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외교적 방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교적 방문은 뭐 필요는 필요 없다. 없다. 예, 예. 예, 예. 우리 그 한국 케미오가 굉장히 좋은 배거든요. 길이가 146m 정도 되고 너비도 22m 되고 총 톤수도 거의 10,000톤에 가까운 좋은 배인데 일단 이렇게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국 올 필요 없다. 예, 예. 해양 오염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양 오염으로 이란 쪽에서는 좀 주장을 하면서 끌어갔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란 측의 이런 그 일방적인 주장하고는 달리 우리 측 선사죠, 그 DM 쉬핑, DM 쉬핑은 그 이런 그 오염 뭐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또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 했으니까 오염한 적이 없으니까. 안 했으니까. 네, DM 쉬핑 관계자 왜 했다 그러냐 오염을 우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죠? 거기 배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만약 해양 오염을 했다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케미오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거든요. 3개월 전에 정밀 검사했고 또 그 평형수 버리고 다시 물을 갈아야 되니까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고 납포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란 당국이 교신을 통해서 선장한테 조사가 필요하니까 천천히 이동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10분 후에 총으로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선박에 들이닥친 거죠. 그러면서 총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납치한 거예요, 납치. 아이고, 이거 겉으로만 보면 이게 정규군인지 해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참. 배에 밀수폼이 실려 있는 것을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별 이야기 다 나오면서 일단 끌고 간 거죠. 한국 배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강경했죠.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로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교섭하기로 했고요. 그때 이란 대사를 초치했죠. 빨리 풀어줘라 라고 했는데 이란 대사는 해양 환경법 위반 때문에 납포했다.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어요. 우린 뭐 오염시킨 적도 없는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박 3일 일정에 이란을 방문한다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해외 선박이 납포됐을 때 물론 외교부가 나서긴 하는데 소유 선사가 석방 교섭을 주로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외교부 나서는 것은 원래는 이례적입니다. 선박이 납포됐을 때는 해당 그 선박의 소유 선사 그러니까 소유 하고 있는 회사에서 석방 교섭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나선 건 되게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딱 본 게 이게 일반적인 이 분쟁이 아니구나. 이게 정책 배경이 있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이 70억 달러 인질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청해 부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청해 부대를 이제 그 파견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긴장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청해 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격시켰다고 국방부가 밝혔어요. 그 뭐 아덴만 여명의 작전에서 이미 혁혁한 뭐 공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랐던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특수부대가 출동한 겁니다, 사실.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도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DMZ를 예, 지켰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근데 이 청해부대 이 최영함이요. 예. 병력이 3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아, 승조원이요. 몇 명이요? 300명.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상대는 그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상대는 소말리아 해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개 해적이 아닌 이번에는 정규군이고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나마 강군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순신급의 신에 구축한 최영함이고 예, 예. 사실 여기에 실려 있는 무기를 보면요, 혼자서 이 이란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격침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이 교전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럼 나가면 만약에 우리 측 배가 또 피해를 입는다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후폭풍이 있으니까. 근데 이란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그 좀 뭐랄까 겁이 납니다. 예. 워낙 제가 최영함이 뭐랄까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란 해군이 굉장히 부담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온 게 청해부대에서 이렇게 최영함이 파견된 것이 예. 전쟁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시위하러 온 겁니다. 시위. 당연히 가야죠. 예, 당연히 당연히 시위를 가야죠. 해야 되고. 이란 정부가 예. 사실 성향상 정부는 이제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고 반서방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빌미로 미국이 이제 참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예. 그때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또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 제5함대가 이야기하기를 예.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너 뭐 하는지 다 알아. 뭐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즉각 한국 선박 납포를 해제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 제재 압력에서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다. 이거 공해에서 이렇게 납치해 간 거는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 우리 사회도 뭐 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납치했던 그 1월 4일이요. 예.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1년 전에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맞다. 이란 예. 혁명수비대 카셈 장군. 솔레이마니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란이 이 장군 사망의 책임을 물어서 인터폴에 몇 달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죠. 적색 수배 요청했는데 인터폴에서 기각했거든요. 재신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를 굉장히 하던 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한국 내 이란 정부 자살을 동결한 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로 드러났죠. 코로나19 백신이 뭐 우리도 없는데 그걸 이란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하튼 저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일단 우리나라 배 말고도 여러 배들이 지나다닐 텐데 굳이 그 우리나라 배를 딱 납포를 한 이유가 돈 때문이겠죠, 돈. 마지막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럼 이따가 말씀하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예. 우리 측 인사에서 그때 당시 이란을 방문을 해서 석방 협상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오니까 반갑게 대했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왔는데 반갑게 맞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 정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자금 동결 때문에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란 국민들은 한국 되게 좋아요. 한류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한류 때문에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성향은 친북이라 하더라도. 드라마나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장금 90%.
아니 그런데 왜 대장금의 나라에 선박을 왜 그래서 납포를 하냐고. 정부가 예. 이거 우호적인데 우리한테 우호적인데 예예예. 코로나19 백신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돈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아. 즉각 그 청해부대 철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면서 사안으로.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 대금으로 유엔 회원국에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1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내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뭐 이후에 그 한국 캐미오 그 납포 사건이 이제 그 아주 가끔씩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이게 원만하게 일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또 그 계속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란은 한국 좋아한다니까요. 한국이 오히려 배짱이지. 이란은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너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선박도 납포하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이 그러니까 출금이 동결된 이란 그 석유 대금이 70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7조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지만 그 돈이 있어야 코로나19 백신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네.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23일은 이제 이란 자산 10억 달러에 풀어준 데 동의했다 뭐 발표도 하고 그렇군요. 뭐 코로나19 백신 312만 회분을 수입할 것을 발표하고 그러다가 4월 9일 날 완전히 석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그것과 함께 유엔 회원국 분담금 뭐 이런 것들 동결 자금 이야기 협상하고 나서 진행이 된 것이죠. 참 이 한국 캐미오 납포 사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결론을 좀 맺을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그냥 평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전략, 군사적 차원에서, 국가해양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함의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한국 빼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 70년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동맹국 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전 세계 패권 전략을 펼칠 때 한국이 거기에 항상 지금까지 같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점차 중국이 부상하고 G2 국가로 충돌을 하게 될 때 한국은 가끔 중국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경제는 그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실사구시예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 사실 경제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새우였기 때문에 등 터진다고 했었는데 돌고래쯤 되니까 이제 두 거대한 고래는 한국을 이렇게 막 무시는 하지 않는데요.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납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고요. 굳이 납포해 간 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전 세계 패권 전략에 발 담그고 있었던 미국 패권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국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